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80페이지 제3절 호일명명리 연구 종합부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이제 종합해서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이 앞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 호일명 선생 같은 경우는 생극, 합충설 이런 작용관계를 다루죠. 특히 삼합, 반합, 그다음에 삼회 이런 것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생극 이런 걸로 보고요. 뭐 형, 천, 해죠, 해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다. 바로 밑에 나오네요. 이런 거 보지 않는다. 지지 중에서 장간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암합은 본기 위주입니다. 본기. 그래서 인하고 축 이런 거죠. 갑기합이죠. 오, 해, 정임 이런 것들. 동성 간의 작용력이 크죠. 동주 간지간의 상호 생극이 가능하다. 동주작용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동주. 예를 들어서 올해가 지금 을사년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을사년이다. 이게 어떤 주면 간지간의 동주에서는 작용한다. 목생화가 가능하고 아니면 화설목이 가능하죠. 격하여 부작용하는 것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생극이 동시 존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생도 하고 극도 한다. 극과 합이 동시 존재하는 현상도 있다. 육합과 암합은 원국의 도약성의 작용이다. 육합과 암합이 있으면 어떤 기운이 모여서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한다 이거죠. 명국의 강약 격식 판단이 간결하고 왕수의 사용에 지극히 논리성을 가진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격과 편격 두 종류만 나눈다는 격을. 정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강약, 그러니까 신약하면 도와야 되고 강하면 설해야 되는, 유통하는 그런 어떤 팔자 구조가 정격이죠. 편격은 약하면 약한 것을 더 좋아하고 강한데 강한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것이 편격이다. 흔히 말하는 종격 이런 말입니다. 강약을 판단하는 경우에 근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죠. 오로지 길을 논할 뿐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왕쇠, 강약. 왕쇠가 기의 영역이고요. 강약은 근기의 영역이죠. 이게 구분하는 게 맞는데 고 선생은 그냥 근을 언급하는 경우는 적다. 원국에서 신강 신약을 판단할 경우에 기의 취합을 논할 때는 합의 상황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이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게 기가 모이는 것은 합이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당연히 원령의 제강작용을 강조하고 인화, 지리, 천시의 순로 중요도를 본다. 구분하면
천간은 제일 나중에. 왕수에 대한 인식은 여러 유파와 다르다. 간략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신왕하면 재관을 감당한다고 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는 오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왕이라고 볼 때에 세운에서 다시 제나관이 오면 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인 오행생극 순서의 논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도다. 무조건 신왕이라고 하면 재관, 식재관이 무조건 쓸 수 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합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왕세는 한 개인이 낚시를 하려 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신왕이라고 하는 것은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 좋은 낚시 기구를 가지고 있다. 그것만 의미하는 거죠. 물고기를 많이 잡느냐 못 잡느냐는 다른 요소죠. 물론 뭐 연장이 좋으면 뭐 가능성은 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신왕하다고 해도 팔자 중에 모 글자가 손상당함이 심각하고 근본적으로 구응이 없다면 사건이 생기는 것은 신강력과는 큰 관계가 없다. 보신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글자든 우리가 기뻐하는 글자, 우리가 팔자에서 기뻐하는 글자가 우리 희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희신 쓰는 글자 용신이라고 하는데 이 희신과 용신 같은 범주 내에서 우리가 희신의 범주로 집어넣죠. 팔자가 기뻐하는 거죠. 용신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대로 쓰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쓰려고 하면 좋은 쪽으로 쓰는 거지 나쁜 쪽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희신은 용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침탈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구해주는 글자를 우리가 희신이라고 하죠. 격국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희용신 아니면 뭐 희신 팔자가 기뻐하는 글자들은 이 두 그룹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신강하면 재관을 언제나 기뻐한다 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또 뭐 예를 들어서 연간이 개수, 월간이 정화, 일간이 경금이라면 이게 신약 팔자라고 가정해 보면 개수나 정화는 전부 다 팔자 일간이 싫어하는 거죠. 귀신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만약에 개수가 왔을 때 상관이고 상관 뭐 견관이 되기도 하죠. 정화를 극하니까요. 그런데 뭐 또 한여름에 떼약볕인 상황에 태어났다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름에 하월 여름에 출생했다고 가정해 보면 그리고 신약팔자라고 하면 두 개 다 기신이긴 하지만 또 개수는 우리 배합 구조로 보면 상관, 견관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이 팔자에서는 개수는 일간 입장에서는 희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관, 정화를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자 간의 상호 관계, 작용 관계도 봐야 되고요. 또 단순하게
여기서 이 두 글자가 신약인데 인비가 아니라고 해서 다 귀신이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용신법칙 및 보신법칙. 용신법칙. 추용 방법이 이 호 선생은 천간과 지지 두 가지 노선으로 나눠서 본다. 천간 노선의 용신은 지지 노선의 용신과는 지극히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나눠서 본다. 아울러 천간 노선과 지지 노선이 합쳐서 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천간 지지는 상호 표리이고 서로 음양을 교환하며 서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가 천간은 드러나는 거니까 지지가 원인이고 천간이 결과 뭐 이렇게 보기도 하죠. 용신은 인위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팔자 자신의 필요가 드러나 전개하는 것이니 자연의 이치로서 용신이 가장 우선한 의의는 일주를 보호하는 것. 그 다음이 평형을 구하는 것. 결국은 오행유통을 궁구하는 것이다. 다른 유파들은 신약할 때는 다시 식상 생제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호 선생의 책에서는 매우 정상이다. 신약한 경우에 물론 인성 비겁이 우선이긴 하죠. 그렇지만 신약함이 관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식상도 관살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함을 약간 해소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동가 이론이라고 하죠. 동가. 일주와 한 집안. 인성, 비겁, 식상. 모친, 형제, 자녀. 모친, 나, 자녀. 당연히 한 집안이겠죠. 그래서 보호하는 걸, 일줄 용신의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일주를 보호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호라고 하는 의미는 생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자, 생해서 호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겁이 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 아까 기신을 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호는 생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재나 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호할 수가 있죠. 이 보호한다라는 그 호자의 의미는 좀 넓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하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용신의 손상 여부, 등력 여부를 보지만 팔자의 희신상에 모든 것이 집중하지는 않는다. 팔자의 희기는 수시로 변한다고 호 선생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운이 용신 한 글자상에 작용하는 것을 보라고 강조하지 않는다. 전체 팔자와 세운의 교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라고 한다. 호 선생의 가장 특징 보신 법칙이다. 이것은 호 선생의 명언책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유용한 논리책이다. 어느 한 글자의 원천과 그러니까 이건 인비에 해당되죠. 그리고 수기는 이제 식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기는 모두 보신이다. 일주라면 인성이 원천이고 식상이 수기이다. 다만 여기서 그 자신의 비겁을 더한다. 비겁도 원천일 수 있죠. 생부, 그다음에 방부, 그다음에 유통, 소화. 그건 식상이죠. 힘을 추가해 주는 것이 원기를 붙여주는 것이 생부. 그
그다음에 힘을 추가해 주는 것이 방부, 그다음에 유통해 주는 것이 식상. 신강약을 막론하고 보신이 결여되거나 약하면 그 글자는 손상되기 매우 용이할 것이다. 또한 보신은 매우 좋은데 보호가 미치지 못하여도 손상을 입을 것이니 보호받는 글자가 주변에 있거나 혹은 그러한 경우에 상호 간의 갈등이 있는 점도 봐야 된다. 보신이 보호하는 글자가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글자들이 잘 작동하는 그런 위치 또는 조합을 가지고 있는지, 보신의 유무, 있어도 거리가 멀거나 배치가 문제가 되면 안 좋고, 또 서로 불화하거나 손상이 있으면 안 좋다. 세운과 명국 상호작용의 법칙이 정관하다. 갑자, 정묘, 갑진, 계유, 경호대운. 예를 들어서 경호대운을 보면 세운이 명국에 작용하는 것은 오로지 좌우 양변에서 질서 있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 문호를 우리가 얘기했죠. 주로 세운 외기가 들어오는 것은 문호를 통해 들어오는데, 문호 중에서 년보다는 시가 우선이죠. 또한 질서 있게 반격하는 거죠. 반공. 이거 일종의 회극이죠. 오로지 합만이 상황에 따라서 도약 성질로 잠입한다. 합으로 들어오는 경우, 쉽게 말하면 합입이죠. 충립, 그다음에 합입, 그다음에 같은 글자, 도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충해서 들어오는 경우 중간 글자가 극합으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합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으로 그냥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원국의 경호대운이라고 하면 경호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진을 술이 충할 것을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거 한번 보자는 거잖아요. 오른쪽 일시, 이게 미래죠. 오른쪽에 들어오면 중간에 격하고 있는 것은 사오유다. 경호대운이니까 경호대운에 진술충이 쓰려면 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술. 그러면 원국에는 술 바로 전에 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운과 원국 칸에는 오, 그다음에 사, 원국에 진이 있으니까 진, 유 사이에 있는 글자 사. 근데 왜 미는 해당되지 않느냐? 대운 오를 넘어가 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죠. 대운과 원국에서 그 사이에 있는 글자, 그리고 시주에 있는 글자가 한 개죠. 그러니까 시주의 유보다 뒤에 있는 글자는 바로 술이니까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 지금 신도 있고 미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오도 있고 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대운이 경호대운이잖아요. 경호. 그래서 이 신과 미는 이 사이에 있지 못하고 오가 경계이기 때문에, 없는 글자는, 있는 글자는 유는 끼어 있으니까 유는 보고요. 없는 글자 신,
미는 오가 경계이기 때문에 오를 넘어가는 글자이기 때문에 없는 글자고, 그리고 그 진과 오 사이에는 사화가 있죠. 그래서 사오유다 이 말입니다. 만약 왼쪽에서부터라면 격하고 있는 것이 더욱 많다. 그러니까 연월에서는 원국에 묘와 자가 있죠. 대운 글자, 대운 외에 대운과 진 간에 이게 있고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시로 들어올 때, 이것은 년으로 들어올 때, 미시는 대운 오를 넘으니까 불가하다 제가 써놨죠. 호 선생의 장점, 기흘법칙, 핍진법이라고 했는데 최촉이라고 최촉, 재촉하는 거죠. 핍진은. 기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함, 독상력이 좋지 않다. 구체적인 생활상을 얻어서 참고하여 정한다. 이것은 호 선생 같은 경우는 문답을 기본으로 해라 이런 거죠. 이게 오류를 줄이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고요. 가급적이면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알고 싶은 분야를 특정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주팔자에서 대운에서 큰 전환점, 특징 이런 것들이 있는 대운 유년이 있는 경우에 그걸 물어봐야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보라. 그래야 희기를 빨리 정합니다. 맞추나 못 맞추나 한번 보자라고 팔짱 끼고 있을 그런 문점자가 아니라면 문답을 통해서 전격 주용을 하고 희기를 정하는 것이 시간도 줄이고 여러 가지로 유용하죠. 기타 세부사항, 원국, 세운, 삼자 간의 관계,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지금 호 선생 같은 경우는 동정의 어떤 룰이라고 할까요? 규칙 이런 거 약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국이나 그다음에 외기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기, 운, 년, 유월 이런 것들이 모두 상호작용 가능하다. 그런데 외기가 반드시 원국에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원국도 외기에 작용하고 서로 작용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 선생 명리책의 핵심 정신은 시간 및 공간 선후 질서이다. 팔자는 원국, 대운, 유월에 같이 가는 것. 그러니까 유월 중심이죠. 유월. 대운은 비록 원령에서 나오지만 도리어 자연계 중에 진실한 운의 기가 아니며 원국을 이끌고 가는 것, 원국에 돌출되는 기이다. 원국을 격화할 수도 원국을 구속할 수도 있고 원국 강약의 다른 단계, 에너지의 추세의 차이, 길흉의 기복 징조이기도 하다. 이것은 원국 자신이 가진 고유한 것인데 경솔하게 내기라고 할 수도 없고
외기라고 할 수도 없으며 단지 원국과 좀 더 가깝고 의지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대운을 외기라고 혹은 내기라고 단정하는 견해들이 많지만 호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동정론에 대해서 호 선생은 암중으로 그닥 흔쾌히 수용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호 선생처럼 본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쨌든 내기와 외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항상 신강약도 우회하고 희기도 우회하고 내외기도 구분하지 않고 우회하는 그런 어떤 그 태도를 취한다면 책을 읽을 때는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는 것 같지만 그걸 실전에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명확하게 또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 학습할 때 구분할 수 있는 건 구분하고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은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희귀 판단을 구체적인 팔자 내에서만 하고 원국에서는 안 한다. 이것이 저는 그 올바른 태도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국에서 희귀 판단을 하고 외기에서 외기의 작용으로 희귀가 바뀌는 경우가 가장 어떤 결정적인 어떤 시기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희귀 판단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운이 먼저 원국에 작용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것이 가장 우선인 시간 순서다. 이것이 대운이 원국에 대한 제1차 작용이다. 여기서는 지금 대운이 동하는 것이고 원국은 정하는 거죠. 그래서 동이 정으로 작용하는 것. 방향은 당연한 거죠. 대운은 이어서 붙어오는 유월과도 상호작용한다. 다만 시간 순서에 선호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유월은 대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년인데 유년은 6월의 어떤 일종의 함수죠. 그래서 유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따로 간지를 떼놓을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 선생은 바로 유월과 대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대운 순역상행이라고 한다. 이러한 순역상행을 읽어야 많은 이야기. 그러니까 대운이 원국에 작용하는 방향은 순하죠. 순 방향이죠. 그런데 대운이 거꾸로 유월로 작용을 하면 방향은 역방향이죠.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다 보기는 봐야 된다. 6월도 원국과 상호작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자연계의 진실한 후천의 기와 원국 선천기의 상호작용이다. 대운은 실제로는 선천기와 후천기가 경계에 있는 것이며 자연계의 기는 아니다. 그 후에 대운은 6월과 원국의 작용 결과 후에 다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대운의 원국에 대한 2차적인 작용이다. 이해 못할 부분 없죠. 6월에 예를 들어서 목이 왕한데 원국에 화가 왕한 경우
그리고 대운의 수가 왕한 경우, 그러면 6월 모광과 원국의 화왕한 경우는 기가 순창이라고 하죠. 순조롭게 잘 뻗어나간다. 그런데 대운에서 그걸 거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환경이 열악한 그런 케이스죠. 대운과 원국의 작용을 정리를 해보면 1차 작용, 2차 작용 나눌 수도 있고요. 1차 작용은 6월과 대운이 작용 후에 원국 작용을 한다. 2차 작용은 6월과 원국이 작용한 결과와 대운이 다시 작용한다. 대운이 6월과 원국 작용한 그런 결과에 대운이 거스르고 있는지 도와주는지를 보는 거죠. 앞에 누차 얘기했지만 대운이 원국에 직접 작용하는 경우, 아니 원국과 작용하는 경우는 당연한 거고요. 6월이 직접 6월이 작용하는 경우, 유년을 건너뛰어서 이럴 경우에는 유년 간지가 중단되는 경우, 그리고 대운이나 원국에 있는 글자와 6월에 있는 글자가 같은 경우, 아니면 간합이나 삼합하는 경우, 이런 데 해당된다고 했죠. 1차 작용 같은 경우는 원국이 있고, 그 다음에 대운이 있고, 유년이 있고, 6월이 있는데, 1차적으로 유년, 6월이 어차피 유년과 6월은 같이 움직이죠. 그것이 대운과 작용하는 것이 1번 작용이고, 그 후에 대운과 원국이 작용하는 것이 2번 작용, 이렇게 순차적으로 1, 2로 작용하는 것, 이게 1차 작용입니다. 2차 작용은 원국, 대운, 유년, 6월이 있으면 유년, 6월 간의 그 결과와 원국이 바로 작용하고, 그게 1번 작용이고요. 그리고 원국과 그 작용, 1번 작용과의 후에 대운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이 2번 작용입니다. 이게 2번 작용이죠. 그래서 2차 작용 관계는 대운이 필터링 역할을 해요. 필터링 역할. 1차 작용 관계는 순차적으로 동정에 따라서 유년, 6월이 대운에 작용하고 대운이 원국에 작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건 필터링 작용과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가감만 하자면, 가감. 대운이 유년, 6월의 기를 어떤 원국에 작용할 때에 어떤 것을 증강시키고 어떤 것을 감축시키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2차 작용에서는 유년, 6월이 이미 원국과 작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작용한 결과에 어떤 특정한 기의 확장, 감축이 있는데, 그것에 또 대운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약간 다르죠. 하여간 이렇게 대운과 원국과 대운, 유년, 6월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곳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6월을 매우 중시하는 것이 호일미 선생의 생각이다. 6월은 유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지만,
유년의 간지는 6월에 의해서 중단되기도 하고 또 계속 이어지기도 하는 것, 이런 정도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팔자 중에 조합 연관성, 보신론을 논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호의기제, 태운이 어떻게 보신을 파괴하고 그 후에 흉사가 응하는지를 논한다. 선생의 이론을 관통하는 것은 어떻게 보신이 파괴되고 고정격식의 파괴법과 불고정격식의 파괴법을 나누고 있다. 고정격식의 파법은 유년 6월의 시작과 끝점이 도달하여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정한 상태를 가정하고 변하지 않은 어떤 상태라고 가정하고 유년 6월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 끝나는 그런 시작과 끝점으로 인해서 어떤 기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고 작용하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죠. 보신의 3개 글자의 글자는 호의기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재성의 보신이다. 그러면 재성의 인성은 식상이죠. 그 다음에 재는 재고요. 그다음에 재 식상은 관살이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어떤 태극점이라고 하면 재성의 보신이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그때는 식상과 관살 그리고 재성 이 세 가지의 보신을 같이 보는 거죠. 보신의 보신의 인비. 그러니까 보신의 보한다는 의미는 아까 뭐 생만 보하는 게 아니죠. 희용신을 생하는 것, 그다음에 기신을 극거하는 것,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구신을 극거하는 것은 식상, 희용신을 생화하는 것은 인비, 이렇게 되겠죠. 어떤 태극점이 있다면 재성을 태극적으로 봐서 재성의 보신을 보려면 재성의 생하는 것, 재성의 인성, 식상이죠. 그 다음에 기구신, 재성의 비겁이죠. 비겁을 극하는 것, 그것은 재성의 식상, 관살이죠. 이것은 재라고 하면은 식상, 관살. 재가 태극점인 경우 이런 말입니다. 뭐 정약용법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저기 역향용법 이것을 정약용법, 이것을 역향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봉재, 재를 만나면 간살, 살을 보고 살을 만나면 인성을 보고 인성을 만나면 관성을 보고 관을 만나면 재성을 봐라. 격국법의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고인들이 말한 격국법은 원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고인들이 팔자를 추산할 때 격국법만 가지고 한 것도 아니며 더구나 격국법 연구의 기원은 십신조합에 있다.
그래서 오행 및 십신 방면에서 하나의 관련 조합에서 길사의 은기를 추론하는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오행과 십신의 결합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자, 재를 만나는 거죠. 재라고 하는 것은 재성의 보호신이 관살이죠. 그 다음에 인성은 보호신이 관살입니다. 관성은 보호신이 인성이죠. 물론 재성도 됩니다. 재성은 보호신이 관성은 보호신이 재성입니다. 서로 상생하는 관계죠. 상생. 이런 구절이 격국법의 구절보다는 어떤 십신의 조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이 우선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거잖아요. 통상적인 상황에서 팔자 중에 관인이 쌍왕하면 직업 사업운이 길하고 관인이 쌍쇠하면 흉하다고 한다. 여기에서 관인이 쌍으로 어떻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조합 방식이다. 그래도 구체적인 팔자를 놓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팔자를 말할 때 팔자가 특히 약한 경우가 있는지, 어떻게 왕한 관성을, 그렇다면 어떻게 왕한 관성을 제약하여 몸을 극함이 태과하게 이르지 않은지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인성이 손상됨을 초래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관인이 모두 손상되면 언제나 사업운이 좋지 않은가 등등을 봐야 된다. 길신이라고 하더라도 손상이 돼버리면 좋지 않은 거죠. 좀 우리가 용어상에 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팔자에서 십신이든 십간이든 고유한 의미가 있고 구체적인 상대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고유 의미로 쓸 때 우리가 어떤 십신을 선악으로 나누죠. 선신, 악신. 근데 그게 길신, 흉신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 그것은 길신, 흉신. 이것은 고유 의미. 그래서 고유 의미는 뭐냐면 그 자체로서는 우리 각 개개인, 개개 사주팔자에 이 선악이나 기륭의 그 십신의 의미는 각 개개 팔자의 희기와는 평면이 다르다. 무슨 말이냐? 선한 십신, 고유한 의미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관 인식이 선한 십신이죠. 그것을 사길신 하는데 희귀신과 헷갈리기 때문에 길흉하면 희귀와 헷갈리기 때문에 선악으로 바꿔서 사용하면 더 분명하죠. 그래서 사선신 이렇게 안 하고 사길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는 선한 겁니다. 선한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팔자가 기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 기륭은 같은 평면이고요. 희기는 그것과 다른 평면이다. 희기는 구체적인 팔자에서 기뻐하는 것, 꺼리는 것을 희기라고 하는데 선악이나 기륭은 고유한 의미의 어떤 구분이다. 그래서 선한 것은 그대로 손상되지 않고 손상하지 않고 잘 힘을 더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악한 것, 흉한 것 같은 말인데 그것은 그 흉성을 잘 컨트롤하고 제어해서 흉성이 발휘되지 않게 하고 그 흉성 이면에 그 덮여져 있는 좋은 측면,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칠살 그러면 흉신인데 그 악신이죠. 그걸 뭐 식신이나 인성으로, 식신으로는 제살한다고 하고 인성으로는 화살한다고 하죠. 그럴 경우에 그 칠살의 흉성이 재화되고 교화되면 의리 있는 어떤 그 의리 있는 태도, 의리감 뭐 이런 것을 바뀌겠죠. 충성심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그때 비로소 그게 희신이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 기륭 이것들은 내 팔자가, 구체적인 팔자가 기뻐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과 다른 평면에 있는 구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선신, 길신의 범위에 속하죠. 그런데 이것이 희신, 언제나 희신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언제나 귀신이 뭐 귀신도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희기라고 하는 개념은 각 팔자마다 결정되는 것. 선신, 악신은 우리가 고유한 의미에서 결정된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진임술 병인계사. 경신은 갑오년 정묘일에 학교를 그만두고 어떻게 했다. 천간에서는 식신이 관을 합반, 반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무계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무계합. 이게 지금 무계합이잖아요. 그리고 재는 인성을 극하고 경이 갑을 극하고 지지는 진토가 신을 생하니 식신생제하고 인목, 인성을 극한다. 그런데 그 월은 분명히 관인이 쌍세하는데 도리어 입직이 가능하다. 직장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갑오년 정묘월 수목이 쇠한다고 봤는데 묘월은 모광하고 수가 약하죠. 좀 다른 잘못된 어떤 그 표현이죠. 관인이 쌍세까지는 아니고요. 즉 관인 쌍세 용법도 조건이 있다. 인성이 쇠하다는 것, 그것은 슬럼프의 시기에 처했다는 것만 설명할 뿐이다. 인성월에 인이 발휘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묘월이 지금 인성월이잖아요. 네. 인 방면이 지체되는 것이죠. 여기서 왜 그랬냐면 대운의 지지에 신이 있어서 그걸 당하는 거죠. 그때는 관성이 크게 왕하지만 않으면 도리어 별일이 없다. 천간은 십제상으로는 식신이 살성을 합반함에 더해지니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지지는 식신생재인데 생재하려고 극인하는 것이니 재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인성 비겁이 재 대운에 가로막힌다. 재가 인을 가로막는다. 돈 벌려고 인 부분을 훼손한다. 돈 벌려고 학교를 그만두는. 그래서 그러면 재성의 인성을 극하는 좋지 않은 부분이죠. 주법복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더 충분히 깔끔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격신은 무토, 식신이고요. 용신은 병화. 그 다음에 청용신은 기토인데, 가신이 기토인데, 기토를 제거하려면 일단 개수가 정화를 일단 극해서 기토의 원천을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 그 다음에 을목이나 신금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지금 일단 진 중에 을목, 술 중에 고신 을목을 일단 취해놓고 봅니다. 학업의 태극점은 식상이죠. 그래서 무토가 희신이기 때문에 무토, 그 다음에 병화, 개수 이렇게 보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진월의 무토는 사업의 격신이니까 직업이 보통 사주는 직업을 볼 때 격신으로 봐도 됩니다. 다만 간목이 활동하는 구간이지만 그래서 무토는 극설이 있어서 합류되죠. 도리어 원국 또는 대운과 간합이 있으면 직접 작용을 논할 수 있다. 무계합이 가능하니 무토는 간목의 극을 받지만 역량이 사라지지 않 합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토와 개수는 관성을 얻어서 사업과 재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장에 응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